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봅시다. 이번 주에 두 번 보죠. 네, 다음 주는 세 번 봐야 됩니다. 두 번 봐도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두 번 봐도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볼까? 세 번 봐도 한 번만 봐도 돼요? 자, 봅시다. 네. 어디 할 차례냐 하면요. 우리가 공동 소유할 차례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소유권에서 공동 소유를 갑니다. 자, 128페이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공동 소유입니다. 우리 판서 노트는요 51페이지예요. 51페이지. 그래서 이제 제4절 공동 소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소유하면 뭐랍니까? 단독 소유. 저 안 해요. 여러 명이 소유하면은 공동 소유. 그럼 공동 소유가 이 공동 소유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요 X 부동산이 있는데 아버지가 A입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자식이 갑을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이제 배우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5배를 받습니다. 아들들은 1 받습니다. 배우자가 없다고 전제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집은 똑같이 받죠. 남녀 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이 동일합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시죠? 네. 네, 장남은 더 받으려 하고, 네, 뭡니까? 누나는 시집 갔으니까 가라 하고, 맞죠? 가라 안 주려 하고, 이래가 이제 대박 싸우는 거예요. 네, 부모님이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싸웁니다, 왜? 네, 맞죠? 뭐 합니까? 상속을 막니까 포기하니까. 아시죠? 네. 그러니까 뭡니까? 재산 많이 넘겨줘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받는 입장에서 보시면 많은 게 좀 좋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단독으로 받기를 원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공동으로 받으면 미치는 거야. 자, 여기서 이 공부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공동으로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아시죠? 그래서 상속에 관련돼서 이런 내용을 배운다는 말이에요. 상속 배우는 게 아니고 뭐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다 배운단 말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올까 안 나올까? 100% 나옵니다. 100%. 아시죠? 왜 그러냐? 이런 문제를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중개사 자격증 따면은 이런 문제를 물어봐 안 물어봐? 와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중개사님 물어보는데 대답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쪽팔리죠. 아시죠? 대답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런 내용을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왜 공부하는 이유 알겠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공동 소유는 100% 나오는데 매년 나오다가 어쩌다 한 번씩은 뭡니까? 두 번씩 나올 때도 있어요. 아시죠? 한 문제는 기본 고정, 한 문제는 무조건 고정이고 어쩌다 두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공동 소유에 대해서 보는데 소유 형태가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어요.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공유라는 것은요 로마법에서 왔습니다. 로마 들어봤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가? 그거는 알고 있죠. 배워서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아니죠? 이탈리아 로마법에 따르고 로마법에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가장 개인주의적입니다. 개인주의적. 예?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 갈수록 이제 단체적 성격이 강한데 이때는 게르만법에서 왔어요. 이 게르만법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독일 단체주의 뭐 이거 들어봤어요? 전쟁 세계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전부 누가 만들었습니까? 독일. 예?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결정할 때 이 단체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원총회 결의 이렇게 나옵니다. 예? 무슨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데 공유, 합유, 총유인데 이쪽으로 가면서 뭐가 뭡니까? 단체적 성격이 강하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이런 개념을 잡고 이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밑에 쭉 적을 내용들이 법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판서 노트는 적을 필요 없이 몇 페이지 있어요? 51페이지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지분입니다. 지분.
공유에는 지분이 있다 없다. 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같이 지분이 있습니다. 합유도 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총유는 없어요. 지분 없어요. 왜? 단체적이니까. 알겠어요? 개인 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분의 처분입니다. 지분의 처분. 자, 공유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합유는 있다 없다? 없는데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냥 적고 나중에 봅니다. 법에 해리돼 있어요. 총유는 뭐요? 지분이 없으니까 처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목적물입니다. 목적물,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냐? 자, 우리가 처분부터 할까요? 처분, 사용부터 할까요? 보존부터 할까요? 일단 뭐 보존행위부터 할까요? 보존행위부터 합시다. 자, 보존행위. 목적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는 각자가 단독을 합니다. 요거도 각자가 단독 나오는데 판례는 총유는 사원 총회의 결의 이렇게 돼 있어요. 사원 총회 결의.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했어요. 총유는 뭡니까? 단체적 성격이 강하다 했잖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 얘는 안 보고도 사원총회 결의, 안 보고도 사원총회 결의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목적물, 공유물의 처분 변경 한번 볼까요? 처분 변경. 목적물을 처분 변경할 때는 전원에 뭐가 있습니까? 동의. 자, 보세요. 이 목적물 X 분사 처분할 때 내가 이 혼자 3분의 1 지분이 있는데 이걸 함부로 처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원의 동의. 합유도 말이야. 전원의 동의. 그다음에 총유는 뭐예요? 사원총회 결의 이렇게 됩니다. 사원총회 결의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목적물의 관리 한번 볼까요? 관리는 자,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공유인 경우에는 뭡니까? 무슨 수로? 과반수. 자, 요것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관리는 무슨 수? 과반수. 자, 그 다음에 합의도 조합원의 과반수. 자, 그럽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사원총회 결의.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판소노트 한번 보세요. 판소노트에 보시면 지분 나와 있죠. 공유, 합유, 총유 나와 있죠. 자, 밑에 보면 소유권 한 개인데 지분이 있다. 자, 공유, 합유는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맞아요? 근데 총유 보니까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처분도 안 된다. 됐죠? 자, 밑으로 가서요. 지분 처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분도 없기 때문에 지분 처분도 안 된다. 요거예요. 요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지분도 없는 데다가 지분 처분도 된다 안 된다? 없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 이해됐어요? 그걸 안 잡아주니까 이해를 못 하더라고. 내한테 물으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지분도 없기 때문에 지분 처분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밑으로 가세요. 밑으로. 자, 그 다음 밑으로 가면은 관리하는데 지분의 무슨 수? 과반수. 자, 이거 보세요. 관리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요 니은자 빼보세요. 과반수죠. 틀립니까? 틀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틀리면 안 되잖아요. 관리는 어떻게 된다고? 과반수. 이라는데 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그래서 관리는 과반수. 요것도 과반수. 요것만 사원총회 결의. 자, 그래서 보시면 관리 처분 보존은 사원총회 결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에? 됐어요? 자, 그 밑으로 가서 이제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 합유물의 처분 변경은 또 전원의 동의. 공유물의 보존행위, 합유물의 보존행위도 각자가 단독되어 있는데 위에다가 각자 정도 각자가 단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어디 갑니까? 총유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 처분, 보존 전부 다 뭡니까?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갑니다.
사용 수익가입니다. 사용 수익. 자, 사용 수익은요.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가 있다. 무슨 비율로 사용 수익합니까? 지분 비율로. 합의에는 규정이 없어요. 넘어가면 되고. 총료는 어떻습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정관과 규약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법조문에 딱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뭡니까? 우리 법조문에 있는 다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분할로 갑니다. 분할. 이 분할이 뭐냐? 칠판 보세요. 자, 세 명의 형제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세 명의 형제가 있는데 한 사람은 자꾸 삽이 안 되니까 빨리 이 부동산 팔라고 그럽니다. 야, 팔자 하는데 얘 둘이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할할 때는 그럼 공유 분할할란다 이렇게 해본단 말이에요. 분할 청구를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공유일 때는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분할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필요적 공동소송입니다. 알겠어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필요적 공동소송. 자, 일단 공유일 때는 분할할 수가 있는데 합의는 분할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총유도 분할이 안 된다. 그러니까 분할되는 데는 어디입니까? 공유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 뭐야? 불분할 특약이라고 해요. 이게 시험 지문에 29회 때 나왔던 거예요. 불분할 특약은 몇 년일까요? 약정은 자자자 불분할 특약 몇 자예요? 5년. 어떻게 가르쳐줘요? 맞죠?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유치하게 외워야 어떻게 합니까? 기억이 끝까지 간다니까. 알죠? 불분할 특약 몇 자예요? 5자. 기억이 안 나. 불분할 특약 5자 5년이요. 아시겠죠? 갱신해도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이게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올해가 안 나오고 작년에 나왔던 시험에 지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수학에서 틀릴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불분할 특약 몇 년인데? 5년. 아시겠죠? 그냥 우리 다 외웠어요. 듣자마자 외워졌습니다. 맞죠? 그래서 불분할 특약은 몇 년이다? 5년이고 갱신해도 몇 년입니까? 5년이다. 불분할 특약이 뭐예요?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유언을 했는데 분할하지 말자고 약정을 하자. 몇 년 동안? 5년 동안. 아시겠죠? 그럼 5년 동안 분할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갱신할 수 있죠? 갱신하면 또 몇 년입니까? 5년. 아시겠죠? 자,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불분할 특약은 몇 년이다? 5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했던 거 복습을 또 할 거예요. 우리 일단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판소부터 한 페이지 넘기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 들어봤습니까? 공유물을 분할하려고 청구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형성권입니다. 공유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고 공유물 분할 판결이 떨어지잖아요. 자, 이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다. 우리 들어봤습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 그래서 판결이 떨어지면 뭐 필요 없이도 등기 필요 없이도 물권 변동이 생긴다.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자, 그럼 우리 판소도 적어놔야 돼. 형성 판결은 뭐 필요 없이도 등기 필요 없이도 뭡니까? 분할됩니까? 안 됩니까? 돼버린단 말이에요. 등기 필요 없이도 뭐가 생긴다? 물권 변동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합니다. 자, 그래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생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게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공동 소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동 소유. 자, 그래서 이제 형성 판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책에 되어 있습니다. 요거 말고 우리 판례 내용들 더 있는데 일단 책에는 요 정도 내용만 정리를 해놨는 걸로 제가 미리 보고 왔어요. 그래서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공유 나옵니까? 의 나옵니까? 밑에 양갈로 1번. 의 찾았죠? 1번 공유란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공유란 하나의 물건을 줄 거에 대해 여러 개가 아니고 무슨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의 목적 없이 지분 내에서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3억짜리 밑에 그림 밑에 얘가 뭐냐면 3억짜리 부동산에 뭡니까? 3명이 3분의 1씩 가지고 있으면은 또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3억이니까 1억 정도의 양쪽으로 분할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씩 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밑에 내용은 읽어보시고 내용은 저기 있는 내용입니다. 자, 아버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3명이 돈 같이 내가지고도 말할 수 있습니까? 투자해가지고 땅 살 수 있죠. 3분의 1씩 지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밑에 가서 공유와 공유 지분의 법적 성질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잘 몰라도 되고 어디로 가냐면은 3번만 체크하시면 돼요. 지분 비율에 관해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뭡니까? 추정한다고 법에 되어 있어요. 밑에 나와 있죠? 262조 제2항입니다. 자, 밑으로 가서요. 공유 지분의 처분의 자유와 자, 적혀 있네요. 우리 공유 지분 처분은 뭐라고요? 자유다 이말. 자유. 자, 자유로이 처분, 양도, 담보, 제공, 포기할 수가 있다. 줄 것이면 되고. 자, 그다음에 양갈로 2번의 별표입니다. 양갈로 2번은요. 지분의 탄력성이랍니다. 지분 탄력성. 자, 어떻게 되냐? 자, 여기 갑이란 사람이 있죠. 여기로 오셔서 갑이란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사망하면은 만일에 갑다시가 있으면 갑다시가 누구야? 아들. 상속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상속됩니다. 맞나요? 갑다시가 뭡니까?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을 받는데 문제 다시 상속을 받는데 상속권자가 없다.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어. 알죠? 그러면 뭡니까? 애가 없다. 상속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나머지 지분 요거 3분의 1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주겠어 할지 땄어. 어떻게 되겠어? 물어보겠어? 안 물어보겠어? 물어보겠죠. 그 대답해 줘야 되죠. 이런 게 시험 문제라고. 이게 267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지분 비율로 기속이 된다. 이게 됐다고. 아시겠습니까? 자, 어떻게 되면 형제끼리 있는데 형제 결혼 안 해서 그냥 밑에 결혼 안 해가지고 애도 없어. 어떻게 됩니까? 결혼이라도 했으면 와이프라도 있어도 와이프가 받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기본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럼 얘들은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씩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 됩니다. 무슨 말이죠? 뭐 이런 게 시험이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재밌죠? 근데 막상 시험 치면 재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분의 뭐라고요? 탄력성.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자, 267조인데 양갈로 2번입니다.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지분 포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상속인 없이 사망할 때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이 말입니다. 이거나 하면은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뭘 포기하거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할 때는 그 지분은 다른 공동 소유자의 각 지분 비율로 만다 기속된다. 그러면 갑이란 사람이 상속권자가 없거나 포기했을 때는 나머지 지분에 들어가니까 2분의 1, 2분의 1씩 되는 겁니다. 됐어요? 2분의 1과 2분의 1씩 됩니다. 을과 병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분의 뭐라고? 탄력성. 위에 타이틀에 지분의 탄력성 나와 있죠? 나중에 기본서 가면 지분의 탄력성 해가지고 267조가 나온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밑에 가서 이제 3번 갑니다. 공유자 간의 내부적 법률 관계입니다. 공유물의 뭡니까?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밑에 가서 자, 우리가 이제 법조문 딱 있다 그랬죠. 263조입니다. 263조.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분 처분은 뭐라고? 자유. 지분 처분은 뭐라고? 자유. 이게 263조입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사용 수익은 어떻게 된다고? 무슨 비율로? 칠판 보세요.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해놨죠. 그래서 263조에 여기 있는 내용, 여기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봅니다. 공유자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밑에다가 자유 적으시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뭐 할 수 있다? 사용 수익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분 비율로 현관펜 넣으시고, 사용 수익에 현관펜 넣으시고, 사용 수익 하는데 무슨 비율로 한다?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옆에 페이지로 갑니다. 보존액이. 자, 이 보존액이 어떻게 되냐? 자, 우리 판소노트 몇 페이지냐면요, 52페이지 있습니까? 52페이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보존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시험에도 잘 나온 내용인데, 자 봅시다. 어떤 것이냐? 정이란 사람이 요 토지의 일부를 뭡니까? 뺏어갔다, 침탈해 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소유권에 기해서 소유권을 침탈해 가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자, 복습합니다. 저번 시간에. 자, 우리 소유권을 침탈해 가면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가 있고, 침해하면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 침해 염려가 있으면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다. 복습 제대로 하고 있네요. 학교균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저 믿음을 확실히 좀 가질 수 있도록 알겠죠? 계속해 주세요. 학업의 정진함에 뭡니까? 게을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상한 말 해가지고. 자, 그래서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답 잘하시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자, 우리가 이제 이 정이란 사람이 침탈하는 행위를 하면 뭐 할 수 있고, 이 사람 3명 중에 1명이,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각과 을과 병은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하나인데 이게 전부 다 합치면 뭐가 됩니까? 하나의 부동산에 자기 지분 양쪽으로 한 명씩 자기 지분 3분의 1씩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그럼 내가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야. 무슨 말이죠? 얘도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얘도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자야. 그러면 이 침탈하는 행위라면 아무나 각자가 가서 얘한테 돌려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요 토지 일부를 사용하면 뭡니까? 나가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 침해 염려가 있으면 방해, 예방 청구할 수도 있다. 내가 뭐기 때문에? 소유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죠? 그럼 이런 행동을 뭘 한다고? 보존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또 정앞으로 등기가 원인 없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할 수도 있다. 누가요? 갑을병 아무나 한 사람이 가서 각자가 단독으로. 무슨 말이죠? 자, 그게 이제 우리 판소대 위에 그림이 그 내용입니다. 이해됐어요? 판소대 가니까 뭐 됐습니까? 침탈했을 때 밑에 하살표 넣으시고 반환 청구, 침해했을 때 방해, 제거, 정합으로 등기됐을 때는 등기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합으로 등기됐다는 게 무슨 무효로 됐을 때? 원인 무효라고 적어놓으세요. 밑에다가 원인 무효로 등기가 됐을 때는, 자,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행위를 무슨 행위랍니까? 보존 행위라 하는데 옆에 돼 있죠. 뭐 할 수 있다고? 각자가 단독을 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각자가 단독을 할 수 있느냐? 갑과 을과 병이 전부 다 각각의 뭐이기 때문에 소유자이기 때문에 내가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129페이지. 자, 이제 책을 갑니다. 교재로 갑니다. 129페이지. 1번 갑니다.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체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존행위가 뭔데? 현상 유지, 이게 포인트가 아니야. 무슨 유지? 현상 유지하는 일체 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2번에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자, 보존행 현관펜 해놓고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까? 자, 그거 줄 것이면 돼요. 각 공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2번에서 3번으로 딱 화살표버리면 침탈하면 뭐하고 방해가 있는 경우 지분에게서 단독으로 반환이나 재건축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이미 판소노트의 그림으로 설명했잖아요. 그 내용을 이렇게 딱 해놨단 말이에요. 3번 침탈하면 뭐 할 수 있고 반환 청구할 수, 침해하면
방해, 재거충할 수 있다고. 누가요? 공유 지분권자가 한다고. 공유 지분권자. 갑을 병 중에 아무나 할 수 있다고. 각자가 단독을 할 수 있다고. 됐습니까? 자, 그다음 밑에 가서 이제 관리행위입니다. 관리행위입니다. 관리행위, 보존행위 나와 있습니까? 자, 밑에 가서요. 공유물의 관리가 하는 상황. 자, 관리할 때 어디에 행합해야 돼? 관리할 때 과에 행합해. 그럼 무슨 수야? 화살표. 과반수. 얘네가 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것도 시험 많이 나왔던 겁니다. 관리는 어떻게 한다고? 과반수. 과반수입니다. 자, 그래서 관리는 지분 비율은 이렇게 안 돼요. 자, 과반수입니다. 관리는 과반수.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동그라미 1번 내용이 줄 것이고 끝에 보면은 지분의 과반수에 현감해 놓으시면 됩니다. 줄 거 놓고. 그래서 관리는 지분의 무슨 수를 한다? 과반수로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이제 형제가 3명이 아니라 자, 네, 괜찮습니다. 자, 형제가 2명이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럼 지분이 어떻게 돼? 3명일 때 3분의 1이었고 이제 2분의 1씩 아닙니까? 2분의 1이죠. 예?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야? 과반수입니까? 반수입니까? 이 한글이 이해 안 되면 돼. 우리가 지금 반수야 이게. 그럼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51%면 뭐예요? 가반수. 50%는 반수. 아시죠? 이거 설명 안 하고 제가 막 설명하니까 수강생들이 가반수가 뭡니까? 물어와. 반수가 뭔데요? 근데 그걸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뭡니까? 이 언어계를 떠나 뭐만 봅니까 지금 뭐 TV나 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반수 가반수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분수도 계산할 때 분수도 잘 이해가 계산이 잘 안 되는데 맞죠? 예, 그래 틀리고 이렇게 하는데 예? 저 계산하는 사람들 봤는데 보니까 잘못 계산하고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 분수가 안 돼가지고. 네, 많이 봤어요. 특히 50대 넘어가시면 조심하세요. 수학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진짜 계산 분수하는데도 막 틀리더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시험 치러 가면은 아예 계산 문제 버립니다. 왜? 분수도 안 되고 계산도 안 되고. 자, 봅시다.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받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뭐 세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재산세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 공과금 나오죠. 공과금을 나왔다. 이게 형이야. 이 동생. 예? 그래서 형한테 고지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뭡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누구한테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자, 이게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야. 상속은 등기 없이도 넘어가죠. 누가 사망시? 아버지 이름이 뭐더라? 피상속인. 상속 받는 사람은 상속인, 주는 사람을 피상속인.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시 등기 없이도 물권면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럼 세금 누구한테 나옵니까? 형한테 나옵니다. 자, 이 형이 자 어떻게 계속 저희한테 뭐 납부를 하고 했는데 저희한테 찾아왔어요. 뭐라 합니까? 아, 원장님 이렇게 상속 받았는데 내가 계속 세금 내고 있습니다. 이거 미치겠다고. 쥐어 내야 되는데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짜증을 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뭘 했습니까? 계속 내이소래죠. 왜 계속 내이소입니까? 자, 1년 지나면 지분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뭡니까? 계속 세금 냈죠. 동생 안 냈어요. 나 반수가 아니고 무슨 수로 갑니까? 이제 가반수로 가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뭡니까? 이게 뭐 임대 놓거나 세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야. 단독으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 꼬박꼬박 내고 영수증은 꼬박꼬박 챙겨놓고 그리고 나중에 분할 청구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서로 딱 제출하면은 판사가 됩니까? 그 부분에 지분 인정도 해줍니다. 낸 거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래 동생한테 어떻게 됩니까? 니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낼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뭐니까 칼들 내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 민법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저희도 찾아와가지고 왜 내가 돈 내야 되는데 계속 내세요. 이런 얘기 딱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야 되겠네. 그래서 전화 다 해가지고 동생이 때문에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낼게. 웃으면서 옛날 짜증 내다가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뭡니까?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 상속분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딱 지부 엿보면 됩니까? 판사가 지분 인정해 준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세를 누구한테 줬다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B에게 세를 줬다. 월세 누가 받아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받는단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청구 들어오면 월세 중에서도 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조금 챙겨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임대 놓거나 관리하는 게 전부 다 누가 하니까 과반수 지분권자가 하니까 이거 내주면 좋아 안 좋아? 좋다 이 말이야. 나는 반수가 아니고 뭐로 갑니까 이제? 과반수로 넘어가는 거 1년 지나면.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공부를 배우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관리 행위는 무슨 수로 한다? 과반수로 한다.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자 밑에 가세요. 이제 처분 변경입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그럼 처분 변경할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여기 했습니다. 여기에 처분 변경할 때 전원에 뭐가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됐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264조죠. 264조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1번 내용 줄 것이고 법조문 내용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2번이 별표입니다. 2번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공유물을 제3자에 매도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 지분 범위 내에서는 타인 물고 매매 아닙니까? 맞죠? 그렇지만 매매는 뭐라고?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유자 3명이 있는데 가불병이 있는데 한 명이 단독으로 팔아붙단 말이에요. 전부를. 그 매매 계약 뭐라고요? 유효다. 이게 왜 유효일까요? 예? 네? 한번 그러고도. 자 우리가 타인 소유 부동산도 매매할 수 있습니까? 타인 부동산 매매할 수 있어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못 넘겨주면 책임을 져야 돼.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야 그게. 알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 주소 다 알잖아요. 다 팔 수 있어요. 싹 다 팔 수 있는데 문제는 뭐야? 못 넘겨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계약 해제 손배 막 들어오니까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내가 팝니까 안 팝니까? 안 팔죠. 무슨 말이죠? 네, 그래서 팔 수는 있어. 그 매매 계약 유효야. 유효가 돼야지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법에 타인 부동산에 매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569조에 보면은 나중에 뒤가 배웁니다. 타인 부동산 매매를 하고 하면은 받아서 넘겨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 법에. 맞잖아요? 동생 부동산 내가 니들 팔게 이렇게 했어요. 3억에 팔게. 받아서 넘겨주면 되잖아. 맞죠? 그래서 타인 부동산 매매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570조에 받아서 못 넘겨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책임을 진다. 계약 해제와 손배 들어간다고. 그렇게 해놨어.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 부동산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그 매매 계약은 뭐라고? 유효다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지분 3분의 1씩 3분의 1씩 못 넘겨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알겠죠? 그게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입니다. 자 뒤에 가서 배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2번 내용이 중요합니다.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전체를 매매했다 하더라도 그 매매 계약은 뭐예요? 유효다. 못 넘겨주면 책임을 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갈게요. 3번 범위 내에서는 자 넘겼다. 그러나 돼 있죠 밑에 있습니까? 자 그러면 공유자 1인이 전체를 넘겼을 때는 어떻게 했냐?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 뭐가 됩니까? 유효.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중간에 있죠. 공유자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고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말소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만 체크하시면 되고 자 일단은 처분 변경할 때는 전원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그 한 명이 전체를 매매할 수도 있다. 매매 계약은 유효다. 단지 뭐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 넘어갑니다. 밑에 가서 이제 공유물 분할입니다. 자 이제 형제 3명이 있는데 각각 을과 병 3명이 있는데 자 한 명은 아까 사업이 안 돼가지고 막 빨리 팔자 이라고 2명은 못 팔겠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한 명이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밑에 갑니다.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자 분할을 청구하려면 공유자 전원이 분할을 참가해야 한다.
필요적 공동소송입니다. 자, 우리 판소노트에 52페이지 피니까 뭐라 돼 있습니까? 필요적 무슨 소송? 공동소송 돼 있습니까? 돼 있죠? 자,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그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가시면 맨 밑에 그래서 줄 것이면 돼요. 분할 절차에 요 따라서부터 줄 거면 되겠네요. 129페이지입니다. 맨 끝에 공유물 분할에서 두 번째 줄 따라서부터 줄 거면 돼요. 공유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분할에서 참가하지 않으면 그 분할은 뭐라고? 무효.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게 돌아보는 게 뭡니까? 기획부동산 들어봤죠? 네. 기획부동산이 어떻게 됩니까? 뭡니까? 전원주택 한다고 해가지고 막 이래 건물 지어놨잖아. 건물 주는 게 아니고 뭘 줍니까? 지분을 주잖아. 예? 그게 한 명이면 상관이 없는데 한 100명, 200명 된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분할총 하면은 몇 명 상대해야 됩니까? 200명이다. 내가 분할총 하면은 몇 명? 199명을 상대해야 된다. 그게 일명 뭡니까? 그래서 사기. 아시죠? 그게 됩니다. 그래서 땅 지분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뭐 팔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난리 나잖아. 여기 기획 안 계시죠? 안 계시죠? 예? 있으면 또 좀 오해 살 수 있으니까.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문제 되고 지금은 이제 기획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부동산 다 꺼졌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기도 건물 6개 짓었거든요.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없어요. 지금 기획 부동산이 없었어요. 6개 썼어요. 옛날에 그저 태산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옛날에 6개 정도 막 다 썼는데 직원도 뭡니까? 300명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뭡니까? 뭐 때문에 망이냐면 그 태산 여기서 이제 뭡니까? 저 흥해의 땅 그때 포항 흥해 아시죠? 그 지진 나가지고 폭락하는 바람에 뭡니까? 완전 그때 때문에 소송 걸리고 막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나갔습니다. 예. 자, 하여튼 그렇게 된다. 그래서 지분 주면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투자할 때 뭐 3명이나 2명이 투자해가지고 형제끼리 아니면 친구끼리 같이 투자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닌 경우에 뭐 이렇게 뭐 땅 분할해준다 해놓고는 안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건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가서 자 130페이지로 갑니다. 협의에 의한 분할 재판에 부여해야 나오는데 양갈로 2번에서 양갈로 3번으로 화살표 딱 보내면 됩니다. 이 내용이 어디냐? 옆에 판소도 다 해놨습니다. 판소도 돼 있죠? 자, 분할할 때는 뭐가 원칙입니까? 협의 분할이 원칙이야. 자, 협의 분할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협의 분할이라는 것은 각각 을과 병이 협의로서 분할하는 게 맞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 가야지. 이 얘기라. 당연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당연한 거야. 에? 자,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협의가 성립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협의 분할을 성립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재판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 분할 성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해가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 가는데 그거는 분할 청구가 아니고 뭡니까? 이행 청구입니다. 이행 청구. 협의된 대로 이행하라는 청구고. 그 어떤 분이 와서 이제 아니 만약 이 사람이 분할하기로 약속했는데 안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촉을 했냐?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는 얘기죠. 그때는 뭡니까? 협의에 따라서 이행하라는 판결 때리는 거지 분할 판결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나중에 한 5월달 넘어가면은 그거 갖고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전 해주기는 안 해줬다. 그러면 어떻게 소송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재판 되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그 재판하고 다르다. 그거는 뭡니까? 이행에 의한 판결이고 요거는 뭡니까? 협의가 성립 안 하면은 재판상 분할하는 판결이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괜히 했나? 너무 뒤에 너무 뭐 하여튼 일단 자 협의 분할이 되면 재판상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시험에 그렇게 나온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분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재판상 분할할 때는 뭐예요? 형성 판결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밑에 갑니다. 이제 가면 책을 갈게요. 130페이지. 자, 그래서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첫 번째 줄 협의를 통해서 분할하는 게 원칙이다 줄 것이고요. 분할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2번 갈게요. 자, 일단은 분할 방법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물 분할하는 방법이 있고, 자 매각에서 대금 분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원칙입니까?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무슨 말이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자 일로 와서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얘가 있잖아요. 자꾸 뭐 형한테 가서 뭡니까 팔자 뭐 이렇게 하니까 형제 둘이가 뭡니까? 야 일로 와봐. 앉아라. 자 얼마 주면 되노? 돈 주고 취업 보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둘이 2분의 1씩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 밑에 그 내용이 판례 내용이에요. 가격으로 배상해서 요 둘이 분할 저 지분은 남는 것으로 그대로 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가격 배상하는 방법으로도 분할할 수가 있다는 판례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분할하는 방법 원칙이 뭡니까?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아니면 경매 넣어서 대금 분할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둘이는 지분 남고 한 명은 가격 배상해가 보내는 방법도 있다 없다? 있다 말이야. 근데 분할이 안 되는 게 있거든. 한번 보세요. 토지는 분할 됩니까 안 됩니까? 토지는 분할 돼야 안 돼? 되지요. 근데 상가 건물이 있다. 상가 건물도 공유인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땅뿐만 아니라 뭐가 상가까지 넘어갔단 말이야. 무슨 말이죠? 여기 됐다. 그러면 이 건물 짜갈라집니까? 분할 됩니까? 한번 잘라보지. 박살나쁘죠? 그래서 이때는 됩니까? 판사가 불러요. 3명 불러. 야 이거 분할 안 되는 거 알지? 이랍니다. 그럼 뭐랍니까? 남이 다르죠. 분할 안 되는 거 알지? 왜? 상가는 안 되잖아. 토지는 분할 되는데 상가 분할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3명 앉아가지고 야 이거 경매 날리면 이 단가가 많이 떨어질 낀데 그래서 3명 너 합의해가지고 한 명으로 소유권 하고, 예? 3명 중에 한 명을 소유자로 하고 나머지 2명이 때 가격 배상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킵니다. 근데 정 둘이가 3명이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매 날릴 뿐입니다. 그냥 경매 날려가 뭡니까? 대금 분할일 뿐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렇게 합니다. 그 상가의 경우는 분할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럴 때는 뭡니까? 경매를 넣어서 대금 분할합니다. 알겠어요? 네, 됩니다. 자, 이런 내용도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저런 문제 생기면 바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상 분할 예외되어 있습니까?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하나여 됐습니까? 그럼 전제 조건이 뭐가 돼? 협의가 안 됐을 때 법원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줄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따라서 공유자 간에 이미 분할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더 이상 분할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협의된 대로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2번 갑니다. 이때도 재판상 분할할 때도 뭐가 원칙이야? 협의 분할이 원칙이고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현물 분할이 안 되면 무슨 분할한다? 대금 분할합니다. 됐습니까? 됐죠? 네, 그래서 나머지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현물 분할이 안 되면은 현물 분할이 안 되는 상가 건물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 밑에 보시면 세 번째로 나오잖아. 가액이 감소한 염려가 있을 때는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할 수 있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까? 됩니다. 현물 분할 안 되면 경매너가 대금 분할합니다. 됐습니까? 자, 됐고 그다음에 이제 합유와 총유로 갑니다. 자, 요 합유는요 우리 판소도 돼 있지만 다시 몇 페이지로 가느냐? 51페이지가 되겠죠? 51페이지 가셔가지고 합유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조합체. 합유는 조합체. 총유는 집합체. 이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에 이제 갑니다. 의 민법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서 수인이 어디에 형합해놓습니까?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공동 소유하는 방법을 뭐란다? 합유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합유의 성립은 법률 규정에서 성립할 수도 있고 계약에서 성립할 수 있다는 것만 체크하시고 합유 지분은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두 번째 줄 있죠. 근데 밑에 적어야 돼. 공유 지분은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하는데 합유 지분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합유 관계에서 합유 지분의 처분 저기 적혀 있네요. 여기 나와 있네. 합유는 지분이 있지만 지분 처분할 때는 혼자 처분 못하고 뭐가 있어야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줄 것이면 됩니다. 그래서 전원의 동의가 없이 합유물이 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반대로 가면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존행위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 적혀 있습니다.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합유물의 처분 변경은 어떻게 된다고요? 전원의 동의입니다. 공유도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였어요. 자, 공유물 분할 금지되어 있습니다.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여기 보세요. 여기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총류도 분할 못합니다. 자,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합유의 종료입니다. 합유가 종료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줄 조합체가 해산 찾았습니까? 중간에 합유 조합체가 해산이 되면은 종료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조합체가 존속 기간이 있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간이 만료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제3자에게 양도됐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합유 관계가 끝나는 것은 종료하는 것은요. 조합체가 뭐 됐을 때? 해산됐을 때. 두 번째가 양도됐을 때. 존속 기간 중 양도됐을 때. 양도됐을 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그래서 두 가지로 종료한다. 됐고 총류 갑니다. 총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옆에 페이지 가니까 집합체 나옵니까? 찾았어? 집합체 찾았어요? 집합체 현관편 넣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민법은 종중, 교회, 동리 등 같이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어디 현관편?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무슨 소유한다? 총류한다. 공동 소유하는데 총류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2번의 내용이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칠판에 적혀 있습니다. 총류에는 지분이 없어서 지분 처분도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 밑에 가서요. 총류 관계에서 1번 내용. 자, 지분의 총류물의 지분이고 총류물의 관리 처분은 사원청에 뭐라고 결의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 수익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정관과 기타 규약에 쫓아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그거 줄 것이고. 자, 그다음에 2번의 별표입니다. 보존행위, 총류물의 보존행위도 사원청에 결의. 자, 3번 총류물에 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한다. 뭐라 했었노 이거? 칠판 보이소이. 교회 들어봤습니까? 교회. 여기에 갑이 교인으로 들어가면은 자, 취득했죠? 그럼 여기 있는 권리를 뭡니까? 취득을 하고 나가붙죠? 상실하면 뭐 한다고요? 상실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교회에 옛날에 서울에 있는 무슨 교회에 있다가 울산에 뭐 연포교회 갔다, 무슨 교회 갔다, 강남교회 갔다. 그러면 들어가면서 취득하고 권리 취득하죠. 나가면 상실하고 상실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엔 포인트는 뭡니까? 합유 총류 잘 안 나옵니다. 뭐가 포인트다? 공유가 포인트입니다. 공유가.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이건 찍으면 되지. 사원총회 결의. 맞죠? 잘 안 냅니다. 잘 내는 거는 뭡니까? 단독으로 내는 거는 전부 다 공유입니다. 공유.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내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자, 지금 정리한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보죠. 자, 어디를 가냐면은요, 153페이지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가 여러 문제가 있는데 지금 배운 내용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배운 내용은 안 풉니다. 나중에 들어가서 할 거니까. 18번 문제 있습니까? 풀어보세요, 발로. 자, 18번은 O다 X다. O죠. 공유자 전원의 분할 절차에 참가하지 않으면 공유물 분할은 뭐라고요? 무효다. 그래서 필요적 무슨 소송이다? 공동소송. 옆에 적어놔. 뭐라고요?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에. 그 다음에 또 시험 나오는 거 19의 문제, 19번 문제 풀어봅니다. 우리 금방 봤는데 틀리면 인간적으로 좀 문제가 있죠. 맞아요, 틀려요? 공유자 간의 분할에 대해서 이미 협의가 성립할 때는 재파산 분할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죠? 오, 맞아요? 16개 기출지문 넘기시고 20번 문제.
원칙은 뭐야?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이제 X죠. 자, 한 김에 21번까지 복습이야. 저번 주에 무주물 선점할 때 무주물은 뭐만 된다고? 동산만 된다 했잖아. 부동산은 안 된다 했잖아. 맞죠? 부동산은 국유 들어봤어요? 네, 법에 있었죠. 네, 252조에 있습니다. 252조 찾아보면 있어요. 네, 아시겠죠? 자, 밑에 252조 있네요. 자,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내용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앞으로 갑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공동 소유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자, 용의물권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있는 내용, 핵심적인 내용 한 번만 더 정리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쉬는 시간에 복습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혹시나 싶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공유라는 거는 뭡니까? 자, 일단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지분이 있고 합유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총류는 없다. 지분 처분은 자유롭다. 뭐예요? 공유입니다. 합유는 지분이 있어, 없어? 지분은 있는데 처분이 자유롭지 않단 말이야. 뭐가 있을 때만 된다? 전원의 동의만 있을 때만 된단 말이야. 총류는 지분이 없으니까 처분도 안 된다 이 말이고. 자, 그다음에 공유물의 보존은 공유물 보존은 목조물의 보존은 각자가 단도. 자, 합의도 각자가 단도. 사원총의 결의. 자, 목조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 전의 동의, 사원총의 결의. 자, 우리가 처분 변경할 때는 목적물을 처분 변경할 때는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전부 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요것도 전원의 동의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전원의 동의고 요거는 사원청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관리는 어떻습니까? 관리는 과반수 사원청의 결의. 사용수익은 지분별로 사용수익 할 수 있고 요거는 내용이 없고 총류는 정관과 계에서 사용수익 할 수 있다. 분할은 되는 거는 뭐밖에 없다. 공유만 있고 합유 총류는 없다. 불분할 특약은 몇 년? 불분할 특약 5년. 아시겠죠? 갱신해도 5년. 됐어요? 끝.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용의물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